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촉진책이냐 사행성 조장이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산 운암 아파트의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성급한 조치에 주민들만 피해를 본 꼴입니다.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자 교육당국이 근거리 우선 배정으로 학생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지노 운영 방안이 쟁점입니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찬반 의견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이번 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허용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국인도 제한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 외국 투자자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조건으로 새만금에 최소 5조 원의 복합 리조트 투자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개발을 4분의 1 정도, 4배 이상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역시 제한적인 내국인 허용이라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국인 카지노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과 폐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제한 장치를 해둔다고 해도 이것이 또 그 안에서도 각종 편법들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전라북도와 정부는 도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있지만 찬성 반대 사이에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호텔 리조트 투자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도의 상황이라든지 실익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성 조장이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고육 직책이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수출을 주도해온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화학 같은 제조업입니다. 이들 업종이 국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전북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최근 수주량 급감으로 활기를 잃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8천억 원어치를 수출했던 조선소는 올 상반기 고작 5억 원어치를 수출해 심각한 국제경기 침체를 반영했습니다. 선박의 경우는 현대중공업만 하면 한 80척을 수주를 해야 맞아요. 7척밖에 지금 못했거든요. 7척. 전북 수출을 주도했던 자동차와 정밀화학, 건설 광산기계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조 원을 수출했던 자동차는 올 상반기 6천억 원에 그쳐 44.6%가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역시 32.8%가 줄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어치를 수출했던 정밀화학 원료는 800억 원 수출에 그쳐 무려 87.5%가 급감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전북 수출은 33억 달러로 집계돼 1년 전과 비교해 22.1%가 줄어 전국적으로 9.9% 감소한 것보다 2배나 더 충격이 컸습니다. 전 세계 경기도 지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지금 쪽으로 수출이 많이 반토막이 나고 그래서 지역별로는 특히 군산 지역의 수출 감소 여파가 컸습니다. 승용차와 태양광이 주력인 군산 수출은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40.4%가 감소했고 지난 6월에는 완주와 익산에 밀려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올여름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이 22일에 달하면서 온열 질환자 74명이 발생하고 닭과 돼지 등 가축도 93만 2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폭염이 다음 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와 재난도우미,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쟁 체제로 바뀐 도내 여야 3당이 당 체제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 물론 내년 대선에서도 차별화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정운천 의원을 도당 위원장에 선임하자 전북 제1당인 국민의당은 김광수 의원을,
더민주당도 김춘진 전 의원을 각각 위원장에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이후 형성된 3당 체제가 도당 위원장의 교체를 통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회 입성 2달여 만에 국민의당 전북 도당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김광수 의원은 지역에서는 제1당에 걸맞는 맏형의 역할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권 교체에 기해서 우리 국민의당 그리고 우리 전북이 주체가 되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더민주당은 수십 년간 지켜온 일당의 지위를 내줬지만 섣부른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삼선 경력의 김춘진 위원장은 수권 정당의 장점을 10분 활용해 민심 수습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다가가서 듣고 또 그걸 반영시키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강현욱 이후 20년 만에 현역으로 새누리 도당을 이끌게 된 정운천 위원장은 누구보다 역동적입니다. 당 대표 호남권 합동 연설회를 유치했고 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오히려 거대 야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북 발전.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 3당 모두 목표는 대선에서 정권 창출로 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전북을 방문해 도내 시민사회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송하진 지사를 만나 전북에 필요한 국가 예산과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심 잡기 경쟁을 벌입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전주 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이 바뀝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 건데 원도심 학교에 학생 수를 확보하려는 교육주책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원도심 지역의 한 중학교. 한때는 주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모자랄 정도였던 학교가 이젠 3학년까지 모두 합쳐야 7학급뿐입니다. 더욱이 3학년은 새 학급이지만 2학년과 1학년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2학급씩만 남게 됐습니다. 남는 교실은 대부분 특별실로 활용할 정도. 학생 수가 줄게 되면서 교사 수도 줄어 전체 교사 21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9명이 여러 학교를 도는 순회교사입니다. 학생 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많은 학생이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홍보하려고 지금 가는 거죠. 이처럼 한 학년에 3학급을 편성할 수 없는 학교는 전주에만 10곳에 가까울 정도 대부분 원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할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전체 12지망 가운데 가장 가까운 학교를 3지망 이내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100% 근거리 배정에 가깝도록 지원 방식이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3지망 이내에 지망을 하게 함으로써 학교 간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쏠림 현상과 학교 선호도가 맞물리면서 지나치게 학생과 학급 수가 적은 중학교의 이른바 과소학급 해소가 전주 지역에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익산시가 긴급 대피 명령까지 내린 아파트에 2년째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이주 대책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우남 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발동된 때는 지난 2014년 9월 11일. 하지만 아직도 103세대 중 43세대가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측과 현재 거주 상황도 별 문제가 없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시세는 반토막이 났고 입주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던 데 편하니까 그냥 사는 건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못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익산시의 행정명령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했던 시의회는 긴급 대피 명령을 졸속 행정으로 몰아붙였지만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의회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든가. 지방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익산시는 한 달에 한 번 안전 점검을 실시할 뿐 주민 이주 문제는 자체적인 해결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거주자와 이주자 간의 공동 협의체가 구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된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익산시의 긴급 대피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공식력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저출산으로 도내 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 정원이 22,100여 명으로 올해보다 2,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일반 계고에서 1,900여 명, 특성화고에서 440여 명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립공원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까지 4개 도립공원에 모두 38개의 안심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일부 지역에 4천여 세대의 열흘째 야간 단수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휴가철 피서객들로 물이 부족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관로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하키 발전 캠프인 2016 하키투게더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등 13개국에서 1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일주일 동안 지도자와 선수들의 이론과 실기 교육이 이뤄집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